각자의 장점 단점이 있기는 하고 진검 승부는 2026년에 난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에서는 전고체에서 결판 난다.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빨리 개발하는 쪽은 시장을 진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 쪽에 지금 상황이고 한국과 중국과의 지금 기술 격차는 누가 우위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장은 중국이 월등히 거의 한국의 2배 가까운 점유율로 장악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 리튬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혁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전해액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전고체를 하게 되면 일단 용량이 더 커지고, 두 번째는 충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세 번째는 화재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그 차이는 이렇게 돼 있죠. 내부 구성이 다르고 이제 외부 구성도 지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배터리에 한국에 이제 불이 나면서 그 인천에서 사고도 크게 났고 그래서 막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배터리 문제인지 어떻게 보면 화재 경보기의 문제인지 사실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리튬 배터리보다는 지금 LF 배터리, 그래서 이게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빈도수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이제 배터리 문제는 뭐 리튬은 구조적으로 그런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 끄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BMS라고 그 배터리 그 안전 시스템, 요거를 어떻게 더 이제 잘 만드냐 하는 것에 변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지금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새로운 물질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BMS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고성능으로 만드는 것, 그런 이제 코스트는 올라가겠지만 그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최근 중국 배터리 산업의 투자나 경쟁력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 2, 3등 걸 쓴 거냐 아니면 7, 8, 9, 10등 이하 걸 쓴 거냐 그러는데, 지금 인천에서 어디 벤츠 그 불난 것은 중국의 탑랭커의 배터리를 쓴 게 아니고 벤츠가 자기가 투자한 10등 이하짜리 회사에 걸 쓴 거죠. 근데 뭐 우리는 그거 잘 모르니까 이제 중국 배터리 다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배터리 세계 1등입니다. 기술이든 뭐 그 시장 점유율이든 전 세계 배터리의 거의 65%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우리가 한 30 몇 %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배터리는 예전 같아서 모든 것에 첨단 산업 미국 1등인데 배터리를 미국은 못 만듭니다. 그래서 1등이 중국, 2등이 한국, 3등이 일본, 이 세 개 나라가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뭐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든 나라가 저렇게 됐냐면, 첫 번째는 중국은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뭐 이런 것에 전 세계 원자재를 이거를 거의 뭐 60에서 90%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걸 갖고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터리는 전기차의 원가의 거의 한 40%, 우리 그 현대 같은 경우를 보면 46%가 전기차의 코스트가 배터리인데, 그 가장 싼 원가에 광물을 확보하니까 배터리 원가가 그만큼 경쟁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자동차를 만드니까, 자동차에서도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의 한 63% 전기차에 그 정도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작년 4, 4분기를 보면은 중국의 비아디가 테슬라를 넘어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갖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는,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그 생태계 확보하는데 이제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가, 우리도 그렇지만 배터리 3사가 중국 들어갔다가 결국은 보조금을 못 받고서 이제 나왔는데,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해서 파격적인 배터리 보조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시장에 있는 곳에 공장 지라는데, 중국이 정부가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전방 산업인 자동차, 전기차 산업을 무지 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 들어간 배터리도 같이 커져버린, 그래서 전기차가 세계 1등 아니까 배터리도 세계 1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 비해서 중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리튬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우세였었는데, 지금은 우세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비슷비슷하다, 이제 그런 정도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제 누가 이기냐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승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돈이 있고
이제 인력이 있고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전고체는 뭐 일본이나 한국이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뭐 2026년부터 그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를 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것은 차트에도 나오지만 리튬이온의 그 함량을 좀 줄이는, 그래서 불날 위험을 좀 줄이는 전액 비중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에너지 저장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전고체, 그래서 전해질도 좀 쓰고 전액도 쓰고 이제 고체도 쓰는 그런 형태로가 아마 2025년 6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는데,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고체 물질이 황화물계가 있고 산화물계가 있고 폴리머계가 있는데 이게 각각 특성이 달라요. 물성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은 우리는 그 황화물계 쪽에 이 포커스를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산화물계나 폴리머계로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각자의 뭐 장점 단점이 있기는 하고, 그래서 진검승부는 2026년에 난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에서는 전고체에서 결판 난다.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빨리 개발하는 쪽은 시장을 진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 쪽에 지금 상황이고, 뭐 한국과 중국과의 지금 기술 격차는 누가 우위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장은 중국이 월등히 거의 한국의 2배 가까운 점유율로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전기차가 많으면 당연히 자율주행도 하는데, 그래서 좀 웃기는 것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면 FSD 그거를 중국이 라이선스를 줬어요.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그래서 그거 왜 줬냐 하면은 이게 중국이 바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살을 내주고 뼈를 이제 취하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빅데이터는 무시 많지만 그걸 갖고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건 AI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국보다 떨어지죠. 근데 테슬라한테 이번에 라이선스를 주면은 테슬라가 그걸 갖고서 AI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걸 중국 회사들이 베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의 그 노하우를 중국은 이제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뭐 자율주행 AI는 테슬라가 1등인데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 미국이지만 2등은 절대 2등은 그건 또 역시 중국이다. 근데 그 격차가 얼마나 크자는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나 그걸보다 크진 않다.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할 비중과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심각하게 사실은 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 자동차는 뭐 일시적으로는 뭐 석유 가격이라든지 뭐 화재 사건 때문에 전기차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대세는 전기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배터리 시장의 그 65%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63%를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대의 이 생태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는 자동차 그러면 미국이 원조고 명차는 이제 독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에서는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명차, 중국이 최대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독일의 폭스바겐 포함해서 BMW, 벤츠가 다가 전기차에서 헛발질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제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세계 평균으로 보면 17%고 중국은 지금 월 기준으로 보면 거의 40%를 넘어갔고, 그래서 10대 사면 4대가 전기차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세가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의 궁극적인 이제 방향은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데, 이것은 결국은 AI가 지능지수는 들어가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능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3분의 1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아지는 빅데이터가 이게 자율주행의 지능지수를 미국, 유럽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속도로의 지능을 계속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테슬라를 거기에 선생님으로 갖다 앉혀놓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석유 자동차에서는 중국이 세계 봉입니다. 중국 가보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전기차에서는 반대로 이게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 확실하게 있고 이제 테슬라하고 맞먹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게 되면 품질 경쟁력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뭐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분의 1씩 떨어지는 러닝커브 이펙트가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캐파, 지금 같은 이제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 최강의 전기차 산업이 중국에서 탄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 독일이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자동차 개발했고 최대 생산국이었지만 독일이 잘 팔 수 있었던 것은 BMW, 벤츠, 아우디가 소위 명창이 때문에 그렇잖아요. 퀄리티, 성능.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격 싸움에서 가격은 기본이고 거기에 성능을 얼마나 더 집어넣냐, 이제 자율주행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냐에서 승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성에서 승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차는 앞으로 이 가격 전쟁이 아닌 명차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는 결국은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잘 판다고 이제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고 결국은 자율주행에서 또 편의 기능에서 얼마나 더 다양하고 이제 높은 성능을 넣냐 여기를 정말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원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